59세 퇴직자, 남은 돈 3천만 원으로 캠핑카 구매 은퇴 후 충격적 삶. 서로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퇴직하면 캠핑카 사서 전국을 여행하며 자유롭게 살 거야. 많은 사람이 한 번쯤 꿈꿔본 이야기다. 직장 생활에 지친 사람들은 퇴직 후 자유를 꿈꾼다. 더 이상 출근할 필요 없이 원하는 곳으로 떠나며 한적한 자연 속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59세 퇴직자 어씨다. 그는 평생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그러나 퇴직 후 마주한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퇴직금 일부를 남겨둔 채 3천만 원을 들여 중고 캠핑카를 구매했지만 그는 지금 후회하고 있다. 왜일까? 캠핑카에서 생활하며 겪은 불편함, 은퇴 후 경제적 현실, 그리고 노후 준비의 허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씨의 이야기를 통해 퇴직 후의 삶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낭만적인 은퇴 생활을 꿈꾸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제 어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3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캠핑카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아보자. 1. 돈 걱정 없이 여행할 줄 알았는데 생활비가 더 든다. 59세 B씨는 30년 동안 영업직에서 일했다. 성실히 일했지만 연금이 부족해 퇴직금 일부를 들여 중고 캠핑카를 구매했다. 처음에는 설렘 가득한 여행을 계획했지만 곧바로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첫 번째 문제, 캠핑카 유지비. 주유비, 고속도로 통행료, 캠핑장 이용료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다. 물과 전기 충전을 위해 캠핑장을 찾아야 하고 무료로 해결할 방법이 제한적이었다. 두 번째 문제, 식비 증가. 캠핑카에서 요리를 하려면 가스비와 식재료 구입비가 필요하다. 배달 음식이 어렵다 보니 외식이 늘어나며 예상보다 지출이 컸다. 세 번째 문제, 차량 관리 비용. 캠핑카는 일반 차량보다 고장이 잦다. 수리비가 1,200만 원씩 깨졌다. 보험료도 비싸고 겨울철에는 배터리 관리까지 신경 써야 했다. 정말 모아둔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장난 아니었어요. 처음엔 23년은 여행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6개월 만에 생활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됐어요. 결론, 은퇴 후의 삶이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 예상보다 더 많은 생활비가 들 수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 캠핑카에서 생활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62세 C씨는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살기로 했다. 하지만 캠핑카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와 심각한 갈등이 생겼다. 첫 번째 문제, 좁은 공간에서의 갈등. 6평 남짓한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작은 문제도 크게 다가왔다. 화장실 이용, 청소, 물 보충 등 생활 방식이 달라 갈등이 생겼다. 두 번째 문제, 인간관계 단절. 처음엔 여행하는 기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다. 친구들과 만나기도 어렵고 대화할 사람이 제한적이라 우울감을 느꼈다. 캠핑카 여행이 부부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싸울 일이 많아졌어요. 서로 예민해지고 답답함을 느끼다 보니 차라리 집에서 따로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결론,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는 중요하다. 자유로운 생활도 좋지만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소속감을 잃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3.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55세 D씨는 퇴직 후 건강한 캠핑 라이프를 꿈꾸며 캠핑카를 구매했다. 그러나 몇 달 만에 심각한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을 겪게 됐다. 첫 번째 문제, 몸에 무리가 가는 생활 방식. 차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화장실과 세면, 시설이 불편해 허리를 숙이는 일이 많아졌다. 두 번째 문제, 계절 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 겨울엔 보일러가 있어도 완전히 따뜻하지 않았고 여름엔 에어컨이 부족했다. 감기, 관절 통증, 피로 누적 등으로 점점 건강이 나빠졌다. 예전에 차박 여행할 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매일 생활해야 한다는 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결론 은퇴 후에는 건강이 최우선이다. 자유로운 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인 체력과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리한 생활 방식은 결국 자신을 힘들게 만들 뿐이다. 마무리 은퇴 후 삶,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캠핑카 생활은 매력적이지만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단순히 퇴직 후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시작하면 곧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생활비는 충분한가? 부부 관계나 사회적 관계는 유지할 수 있는가? 체력과 건강이 따라줄 것인가? 만약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확실하지 않다면 신중히 다시 생각해보자. 캠핑카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노후 계획이다. 퇴직금은 단순한 여행 비용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탱할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은퇴 계획은 현실적인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자. 후회 없는 은퇴 생활을 위해. 캠핑카 은퇴 후 생활,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까? 앞선 사례들을 보면 퇴직 후 낭만적인 캠핑카 생활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다. 예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고 가족과의 갈등이 생기며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 결국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나? 라는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캠핑카 생활을 포기해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캠핑카 은퇴 생활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과학적, 경제적, 심리학적 원칙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1.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캠핑카 은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 은퇴 후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라. 경제학적으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경제학자 토마스 스텔리는 더 밀리언에이 아이레이트 넥스트도에서 부자들은 돈을 벌어도 검소하게 생활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인다고 말했다. 캠핑카 생활을 꿈꾼다면 먼저 최소한의 생활비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현실적인 해결책. 소형 캠핑카나 개조된 밴 선택 연비가 좋고 유지비가 적게 든다. 캠핑카 주차비 절감 장기 주차가 가능한 저렴한 RV 파크나 국립공원 패스 활용. 자동차 유지비 절감 사전에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를 확보. 소비 줄이기 외식보다는 직접 조리하는 습관, 필요한 물품 최소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면 1015년 내에 노후 자금이 바닥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즉, 캠핑카 생활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수다. 2. 캠핑카 생활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움직여라. 과학적 근거.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7,500보 이상 걷는 사람은 사망률이 40% 이상 낮아진다. 즉, 노후에는 꾸준한 신체 활동이 필수적이다. 캠핑카 생활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스트레칭 루틴 만들기.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요가나 간단한 근력 운동 필수. 올바른 식습관 유지. 패스트푸드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식사. 수면 환경 최적화. 캠핑카 내부 습도를 조절하고 편안한 침구 선택. 규칙적인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은 혈압, 콜레스테롤, 근력 테스트 등을 점검. 특히 장거리 운전은 허리와 목 건강에 치명적이다. 미국 물리치료학 회피티제이에 따르면 장시간 운전은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일정 시간 운전 후에는 꼭 510분씩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결론.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캠핑카 생활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고정된 주거지와 캠핑카 생활을 병행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캠핑카에서의 심리적 고립 문제 해결할 방법은 사람과의 연결이 행복한 노후를 만든다.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연결 소셜 커넥션이다. 하버드 대학교가 75년간 진행한 연구 그랜트 스터디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이 아니라 인간관계였다. 캠핑카 생활을 하면서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캠핑카 커뮤니티 가입. 은퇴한 사람들이 모이는 캠핑카 동호회 활동 참여. 소셜 네트워크 활용. 블로그나 유튜브로 일상을 공유하며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과의 연결 유지 여행 중에도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나거나 영상 통화하기. 취미생활 개발 노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생산적인 활동을 찾기. 특히 캠핑카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보다는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결론 나 홀로 캠핑카 생활은 낭만적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마무리 캠핑카 은퇴 준비 없이 하면 후회한다. 캠핑카 은퇴 생활 성공하려면 경제적 지속 가능성 확보, 생활비, 유지비 계획 철저히 세우기.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장거리 운전, 식사, 운동 등 철저한 건강관리 필수. 사회적 관계 유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 필수. 결국 노후의 행복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가 아니라 얼마나 준비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캠핑카 은퇴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먼저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당신의 은퇴, 낭만이 아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은퇴, 새로운 삶의 시작,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지혜. 인생은 60부터. 예전엔 흔히 듣던 말이지만 요즘은 60대도 한창 일할 나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은퇴 설계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깨달은 것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단순히 경제적인 준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은퇴 생활은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1. 은퇴, 감사의 마음으로 되돌아보는 시간. 은퇴는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날들을 찬찬히 곱씹어보면 힘들었던 순간들 속에서도 분명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례 1. 퇴직 후 사진 작가로 변신한 김 선생님.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김 선생님은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취미로 즐겼던 사진을 다시 시작하며 김 선생님은 잊고 있던 열정과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늘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주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김 선생님은 퇴직 후 오히려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 행복, 은퇴 후 삶의 새로운 목표를 찾다. 은퇴 후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례 2. 은퇴 후 귀농하여 유기농 농부가 된 박 사장님.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던 박 사장님은 은퇴 후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일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은퇴 후 오히려 더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박 사장님은 은퇴 후 삶의 새로운 목표를 찾아 더욱 활기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3. 감사와 행복, 은퇴 후 삶의 활력소. 감사와 행복은 은퇴 후 삶의 활력소가 되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행복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사례 3. 은퇴 후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이 여사님.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이 여사님은 은퇴 후 봉사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보람과 기쁨은 이 여사님의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들의 웃음을 보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은퇴 후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여사님은 은퇴 후 봉사활동을 통해 감사와 행복을 배우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퇴, 새로운 삶의 시작.
은퇴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잊고 있던 진리,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친구의 물음에 나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글쎄, 딱히 뭐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좀 답답하고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랄까?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혹시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건 아니야? 잠깐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때? 친구의 말에 나는 잊고 있던 진리를 떠올렸다. 우리는 종종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현재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곤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 아닐까? 1. 감사, 행복의 씨앗을 뿌리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히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는 마치 긍정적인 에너지의 샘과 같아서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행복의 씨앗을 뿌려준다. 사례 1.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어씨. 어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덕분에 어씨는 예전보다 훨씬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다. 2. 행복, 현재에 집중하는 힘. 행복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매 순간에 존재한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미래의 목표 달성에 연결시키곤 한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으며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행복을 놓치기 쉽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데서 비롯된다. 사례 2. 매일 명상을 하는 B씨. B씨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한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아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꾸준히 명상을 하면서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고 현재에 집중하는 힘이 길러졌다. 덕분에 B씨는 예전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다. 3. 감사와 행복, 선순환의 고리. 감사와 행복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감을 높여주고 행복한 사람은 더 많은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의 고리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사례 3. 봉사활동을 하는 C씨. C씨는 매주 주말마다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처음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생각에 시작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어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느끼는 보람과 감사는 C씨의 삶에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싶다는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잊지 말아야 할 진리.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바로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오늘 무엇에 감사하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감사와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아마도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감사거리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감사와 행복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은퇴 후 삶, 감사와 행복으로 채우는 특별한 레시피. 이제 좀 쉬어야지. 은퇴를 앞두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은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특별한 레시피를 따라 해보세요. 당신의 은퇴 후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1단계 감사하는 마음, 행복의 씨앗 뿌리기. 감사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감사 일기 쓰기.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점점 더 많은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꿀팁. 감사 일기를 쓸 때는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으로 먹은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었다처럼 구체적인 경험을 적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감사 명상.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친구, 건강, 자연 등 감사할 대상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꿀팁. 감사 명상을 할 때는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향초를 피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 편지 쓰기. 평소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써보세요. 직접 만나서 전달하거나 손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꿀팁. 감사 편지를 쓸 때는 진심을 담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행복을 찾아 떠나는 즐거운 여정. 은퇴 후에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을 찾아 떠나보세요. 새로운 취미 활동 시작하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운동, 요리, 외국어 배우기 등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를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꿀팁. 지역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다양한 강좌를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여행. 국내 여행, 해외여행 등 다양한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견문을 넓혀보세요. 여행은 삶의 활력소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팁.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 건강 상태, 여행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지역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보세요.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쁨을 주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줍니다. 꿀팁.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넓히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인간관계를 넓혀보세요. 동호회 활동, 종교활동, 지역 사회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회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팁. 인터넷 커뮤니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3단계 은퇴 후 삶, 계획적으로 설계하기. 은퇴 후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 목록을 작성하고 시간 관리 방법과 재정 관리 팁을 익혀 은퇴 후 삶을 체계적으로 설계해 보세요. 은퇴 후 하고 싶은 일 목록 작성. 은퇴 후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여행, 취미활동, 봉사활동, 가족과의 시간 보내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목록으로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 목록을 작성할 때는 너무 거창한 계획보다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 방법.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해야 할 일들을 정하고 시간표를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 스마트폰 앱이나 다이어리를 활용하여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 팁.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팁. 재무 설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재정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 삶, 긍정 심리학으로 꽃피우는 행복 레시피.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맞아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은퇴 후
삶이 마냥 즐겁기만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자유시간, 줄어든 수입,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긍정심리학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은 우리 안에 숨겨진 행복의 씨앗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긍정심리학의 지혜를 빌려 은퇴 후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긍정적인 감정, 행복의 마법 지팡이. 긍정적인 감정은 행복의 마법 지팡이와 같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사례 1 웃음 치료로 우울증을 극복한 최 여사님. 최 여사님은 은퇴 후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웃음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최 여사님은 점차 긍정적인 에너지를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웃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웃음 치료를 받으면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삶에 대한 의욕도 되살아났어요. 최 여사님은 웃음 치료를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고 활기찬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방법. 유머 감각 키우기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음을 찾아보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감정이 전염됩니다. 좋아하는 활동 즐기기 운동, 음악 감상, 영화 보기 등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보세요. 2. 강점 찾기, 자신감의 날개를 달다. 긍정 심리학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고유한 강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례 2 재능 기부로 보람을 찾은 박 선생님.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자신의 재능을 살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면서 박 선생님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은퇴 후에도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죠. 박 선생님은 재능 기부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고 더욱 활기찬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강점 찾는 방법. 강점 검사. 다양한 강점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강점을 파악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가족, 친구, 동료에게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세요. 과거 경험 되돌아보기. 과거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보람을 느꼈는지 생각해 보세요. 3. 몰입, 행복의 절정을 경험하다. 긍정 심리학에서는 몰입을 행복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몰입은 어떤 활동에 깊이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이 극대화되고 스트레스는 사라지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사례 3 그림 그리기에 몰입하며 행복을 찾은 이화백님. 이화백님은 은퇴 후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잡념이 사라지며 온전히 그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그림을 통해 저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화백님은 그림 그리기를 통해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몰입을 경험하는 방법. 자신에게 맞는 활동 찾기. 흥미롭고 도전적인 활동을 선택하세요. 목표 설정.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몰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받기.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은 은퇴 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 공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고 강점을 발견하고 몰입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긍정 심리학의 지혜를 빌려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앞날에 행복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꿈꾸며 준비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일해온 직장에서의 일상이 끝나고 갑자기 찾아오는 자유의 순간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고립감, 그리고 상실감은 은퇴 후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된 느낌을 받으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한때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산속으로 들어간 이 사람의 선택이 결코 낯설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퇴직 후 지옥 같은 현실, 고립된 산장으로 도망친 그 이유.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은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맞이하는 현실은 예상과 다르게 지옥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할 일 없음이라는 공허함에 빠지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압박이나 사회적 고립감까지 더해져 불안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이럴 때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떻게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에세이에서는 은퇴 후 삶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어떤 선택들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준비 부족, 인생의 후폭풍. 첫 번째로 은퇴 후 경제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계획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은 예상을 훨씬 웃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초반의 남성 A씨는 평생 직장에 다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그가 은퇴 당시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던 것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였습니다. A씨는 그동안 일하면서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각종 복지 혜택에 의존해왔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혜택들이 사라지며 의료비와 보험료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은퇴 후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도 큰 고민거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경제적 준비 부족은 사람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가기 쉽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급여가 사라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 준비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감 은퇴 후 인간관계의 붕괴. 두 번째 문제는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퇴직 후에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대화가 줄어들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B씨는 55세에 퇴직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즐기며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자아가 사라져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그는 더 이상 직장 동료들과 자주 만나지 않았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외로움과 무기력감에 빠져 결국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은퇴 후의 고립감을 극복하고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적 루틴의 상실, 삶의 의미를 잃다. 세 번째로는 일상적 루틴의 상실입니다. 직장을 떠나면 매일 반복되던 일상이 사라집니다. 평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정한 시간에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루틴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C씨는 은퇴 후 처음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하루하루가 허무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 관리 능력이 떨어지면서 일상적인 루틴을 설정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일정을 정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독서, 새로운 취미 등을 통해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유롭고 즐거운 일상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은퇴 후 행복한 삶의 핵심입니다. 해결책 은퇴 후 삶의 재정립. 철저한 은퇴 준비. 은퇴 후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산 준비와 함께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비상 상황을 대비해 건강보험이나 적절한 의료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활동 유지.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고립감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적 루틴의 설정. 은퇴 후에도 일상적인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고 운동이나 취미 등을 통해 일정을 세우면 삶의 의미를 찾고 더 나은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옥 같은 현실, 고립된 산장으로 도망친 그 이유.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퇴직 후에는 어떻게 살까? 라는 질문을 떠올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지 않거나 준비한 만큼 현실이 따라오지 않아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 은퇴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큰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후 준비는 대체로 잘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 부딪히는 경제적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후의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정적인 월급에 의존해 살아왔던 사람들은 퇴직 후에는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한 해에 5,060만 원의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적인 치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고령화 사회에서는 그만큼 질병의 위험도 커집니다. 실제로 은퇴 후 5년이 지난 사람 중 일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비나 결혼 비용, 혹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모아둔 자금을 빠르게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를 대체할 자금이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빚이 쌓이고 경제적 불안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투자나 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이나 프리랜서 업무 등을 통해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감. 은퇴 후 외로움과의 싸움.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퇴직 후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점차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까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일상의 중심이었는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외로움은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로 떠오릅니다. 사회적 고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을 겪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상태가 되어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더욱 우울감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후반의 남성 B씨는 퇴직 후 혼자 지내게 되면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일에 집중하며 사회적 활동도 많았지만 퇴직 후에는 아무런 일도 없이 집에만 있다 보니 급격히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큰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적 고립감을 예방하려면 은퇴 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봉사활동, 취미생활,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열리는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은퇴 후의 준비는 없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자신의 관심사나 취미를 재발견하면서 사회적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퇴 후 일상적 루틴의 붕괴 삶의 의미를 잃다. 세 번째 문제는 일상적 루틴의 붕괴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규칙적인 일상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일상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갑자기 일상이 없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할 일 없음이라는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C씨는 퇴직 후 처음에는 즐거운 휴식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무기력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계속 침대에만 있거나 TV를 켜놓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후에도 일상적인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취미 활동, 그리고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산책을 하거나 요가, 체조 등을 통해 신체를 움직여야 정신도 맑아집니다. 또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도 삶의 의미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의 성공적인 재정립을 위한 팁.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는 단순히 돈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퇴 후 삶을 성공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 준비. 은퇴 후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계산하고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세요. 의료비, 생활비 등을 고려해 적절한 금융 자산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세요. 사회적 연결망 유지, 봉사활동, 취미, 지역, 사회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세요. 은퇴 후 고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일상적 루틴 유지, 운동, 취미, 계획적인 시간을 관리하세요. 규칙적인 루틴을 유지하면서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들면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유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은퇴 후 삶을 재정립하면 훨씬 더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6억 퇴직금 단 3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가 망한 진짜 이유는? 우리가 평생을 일하고 나면 가장 기대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은퇴입니다. 힘든 회사 생활을 내려놓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노후에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퇴직금이 꽤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를 맞이해보면 이 퇴직금이라는 게 생각보다 금방 줄어들기도 하고 무리해서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아직도 내게 이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위기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55세에 6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인생 2막을 향해 출발하는 그에게 처음에는 6억이면 그래도 든든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3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바닥난 통장, 감당하기 힘든 대출이자 결국은 늘어만 가는 빚.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자신만의 사업을 꿈꾸다가 망했을 수도 있고 무분별한 소비로 돈을 탕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 자금을 지켜내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설마 난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내가 그 당사자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계획이 어긋났는지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비슷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져보세요. 1.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대규모 손실. 먼저 은퇴 후 가장 흔히 벌어지는 일 중 하나가 투자에 대한 과도한 기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 시간을 무기로 삼아 주식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정년까지 회사에서 눈치 보느라 제대로 못했으니 이제 내 돈 내 마음대로 굴려보겠다는 마음이죠. 처음엔 소소하게 수익이 나는 것 같다가도 언제든 시장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도 퇴직 직후부터 주식이나 코인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잘 아는 분야도 아니었고 충분한 공부 없이 지인의 말만 믿고 뛰어들었다고 하죠.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나면 더 공격적으로 투자 금액을 늘렸고 이로 인해 잃은 금액이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결국 여유 자금이 아니라 사실상 노후 생활비 대부분을 투자에 넣었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원금이라도 건지려고 무리수를 둡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이번에야말로 복구하겠다며 재투자를 감행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죠.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의 목돈은 일종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안전 자산을 중심으로 분산 투자해야 하고 자신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유행을 타는 투자 종목이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성급하게 전 재산을 걸었다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욕심과 과시욕이 부른 뒷감당 불가 생활비. 두 번째 사례는 투자 실패가 아니라 단지 너무 많이 쓰게 된 생활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퇴직 후 사람들은 이제 회사도 안 다니는데 뭘 그렇게 아끼나?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평생 못 해본 취미나 여행에 시간을 쏟다 보면 지출이 자연스레 늘어나죠. 특히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보상하고자 내 인생도 이제 좀 누려보자는 생각으로 허리띠를 풀게 됩니다. 세차, 해외여행, 골프, 값비싼 취미용품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심지어 주변 지인들에게 나 아직 건재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과시욕도 함께 작용해요. 문제는 이렇듯 큰 돈을 쓸 때마다 매번 현금을 꺼내는 게 아니라 카드 사용이나 할부 혹은 대출까지 끼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자녀에게 큰 돈이 필요해지는 순간도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안정적으로 남겨뒀던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훨씬 전에 소비를 통해 거의 소진돼 있었다면 남은 방법은 카드 돌려막기나 추가 대출뿐이죠. 주인공도 어차피 6억이나 있으니 좀 쓰다가 부족하면 다시 일하면 되지 않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몇 년간 펑펑 쓰다가 결국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하려고 해도 예전처럼 풍족한 수입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추락하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커집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과시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자입니다. 은퇴 후에는 꾸준히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변동성에 대비한 예산을 정해 소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생활비라는 건 한번 높아지면 줄이기 훨씬 어렵거든요. 수입이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황에서 마음껏 소비하는 일은 결국 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3. 무계획 창업으로 인한 연쇄 파산. 마지막 사례는 퇴직 직후 식당 창업으로 뛰어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내가 사장님 한번 해보자라는 꿈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숙성된 노하우나 인맥 혹은 오랫동안 좋아해온 취미를 살려 가게를 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창업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 주인공도 퇴직금을 거의 쏟아부어 작고 아담한 음식점을 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요즘은 이게 유행이라더라는 친구의 말을 믿고 메뉴를 정했고 가게 위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겠지? 그 정도로 대충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마케팅 전략이나 수익성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계산대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가고 재료비까지 커져서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첫 1년을 넘기기도 전에 운영 자금이 바닥나 결국 가게 문을 닫았죠. 안타까운 건 이미 창업 과정에서 대출을 꽤 많이 받았고 가게를 접으며 나머지 퇴직금마저 거의 소진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가게 매물을 내놓아도 경기 침체나 상권 부진 때문에 권리금조차 제대로 건지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은퇴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극도로 위축된 정신 상태와 함께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게 됐습니다. 창업은 단순히 할 줄 아는 것이나 관심 있는 분야만으로 뛰어들 일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한번 쓴 자금을 복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시장 조사와 사업성 검토, 재무 구조 설계 등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놔야 하죠. 성급한 창업으로 모든 걸 잃는 건 이제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나이대에선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에이, 난 저렇게까지는 안 쓸 테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직 후 생활의 기본 전제가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고 부모나 형제,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에 없던 사고나 수리비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느 정도 목돈이 정기예금이나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완전히 소비만 하기보다는 소소한 수익이라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 혹은 재능 기부의 형태라도 무언가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사회와의 연결이 유지되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상품도 너무 공격적으로 몰아넣기보다는 안전자산과 적절히 분산 투자에 조금이라도 이자를 챙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퇴직금이라는 큰 돈이 내 손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잠시나마 돈이 많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돈은 앞으로 10년, 20년, 더 나아가 30년 가까이 써야 하는 삶의 연료입니다. 단기간에 소진해버린다면 그 뒤에 오는 후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합니다. 결국 은퇴 후 6억이라는 자산이 3년 만에 사라진 이유는 계획 없는 투자, 과시적인 소비, 무모한 창업 이 세 가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떤 돌발 상황에도 대응하지 못한 준비 부족이 겹치면서 순식간에 자금이 바닥났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나에게는 안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재정 관리에 한번 실패하면 제2의 인생이라 불리는 은퇴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며 그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자기 통제, 그리고 끊임없는 공부와 냉정한 현실 판단이 필수입니다. 은퇴라는 시간은 말 그대로 황혼의 휴식이 아니라 한 번 더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안전하고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거울 삼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은퇴 자금 운용 계획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금 번거롭고 고민스러울 수 있지만 그만큼 인생의 후반전을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 확실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